안녕하세요. 포커스트리트 주니어 여러분, 글로리아입니다. 6링 2방 실전 이론 파트 2 플레이어 양상 가이드라인 39번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포커를 처음 접하시거나 혹은 이제 포커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6링부터 플레이하시려는 분들도 가끔씩 있으신데요. 나는 9링이 좀 지루하고 9링 스타팅 핸드가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나는 9링 같은 게임 못하겠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9링에서 최소한 10만 핸드 정도를 플레이하고 6링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오프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캐시게임이라든가 혹은 예전에 뭐 홀덤 비슷한 게임 많이 있죠. 사실 넷마블 홀덤 게임도 있고 세븐 오디 포커도 있어가지고 내가 완전 초심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시면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6링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 최선의 요구 지식 이 6가지 부분들을 보시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서 6링을 하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링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 최선의 요구 지식이라고 해서 제가 6가지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사실 이건 제 주관적인 데이터이기도 하고 게다가 사실 이 6가지가 100% 이해한다고 보기에도 좀 그렇게 볼 순 없죠. 6가지를 100% 이해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그 부분대로 하려고 하는데 좀 그렇게 잘 안 되더라도 사실 그건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플레이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6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과대평가하셔서 너무 겁먹으신 분도 계시고, 또 6링이나 9링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똑같은 홀덤 게임인데 뭐가 달라?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생각으로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저도 지금 말씀드린 6가지 정도는 아시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오버페어 핸드 밸류를 알고 보드를 보고 죽어야 될 때와 올인할 때를 안다 입니다. 여기서 나온 5가지 정도의 그 예시를 제가 그 다음번에 실제로 핸드와 보드를 보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서 좀 어설프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타페타키코로 한바인 올인을 콜하는 것이 생각보다 승률이 높지 않다는 거. 사실 이런 거는 오프에서 자주 일어나는 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좀 루즈한 테이블의 오프에서는 타페타키코로 창리에스하고 리레이스 올인하면은 상대가 뭐 드로우도 콜하고 막 탑페어 세컨 키커로도 콜하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는, 그래서 이제 오프 하시던 분이 9링을 플레이 하시면은 좀 어렵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6링도 사실 그렇게까지 루즈하고 막 치는 게 아니에요. 9링 플레이어들이 6링에 가지는 좀 한상이 좀 너무 프리스타일하다? 너무 공격적이다, 드로우로 올인한다, 막 이런 좀 그러한 한쪽으로 좀 치우친, 좀 막 치는 것 같은, 좀 핸드밸류를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6링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좀 플레이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겠지만요, 이 부분들도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턴이나 리버에서 무늬 3장 보드, 무늬가 3장이 됐어요. 턴이나 리버에서 무늬 세 번째 무늬가 떨어졌을 때 상대방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오버페어로도 강한 배팅에 폴드하거나 올인에도 폴드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좀만 해보신다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보드를 보고 스트레이트 가능성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가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저업과 멀티웨이, 그러니까 6링이라고 한다면요, 프리플랩에서 레이스를 콜하고 풀랍에서 한 명에서 받는지 해죠. 그러니까 머리를 맞댄다는 뜻으로요, 1대1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1대1 상황인지 멀티웨이, 그러니까 3웨이 이상, 나를 포함해서 3명 이상이 받거나 4명이 받거나 5명이 받거나 뭐 6명이 받거나 이런 멀티웨이에서의 핸들밸류 차이를 알고 그에 따라서 다르게 플레이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르게는 플레이어에 따라서도 다르게 플레이한다는 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구링 플레이에서 이 부분을 많이 배워야 될 점인데요. 근데 이제 구링 플레이어들은 좀 아까운 게, 이제 안타까운 게, 안타깝기보다는 당연해야죠. 당연한 건데 프리미엄 엔드로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좀 미세한, 좀 애매한 상황이 좀 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처리를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왜냐면은 구링에서 맨날 너트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핸드레인지 규칙을 숙지하고 있고 지킬 수 있다입니다. 핸드레인지를 지키는 것을 사실 핸드레인지를 고정시키는 거는 그렇게 썩 훌륭한 전략이라거나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초를 쌓으셔야 되잖아요. 기초를 쌓으려면 기준을 잡고 최적의 방법으로 계속 연습해서 그것을 자신에게 흡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판타지나 아니면 무협소설 같은 걸 보면은요, 뭐 검술이나 막 이런 걸 익히려면은 뭐 똑같은 자세에서 검만 막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똑같이 휘두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검이 향하는 최적의 경로를 향해서 가리키는 건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처음 이제 무공을 배우는 사람들은 모르고 이거 똑같은 것만 왜 자꾸 이렇게 가르쳐주냐, 나는 좀 화려한 무공도 쓰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것만 알려주냐, 화려한 검색들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앞으로 사용될 무공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닦아야지 가장 최적의 경로를 사용해서 그 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포커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쌓으신 다음에 그 기초가 내 것이 되어서요,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공격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내가 배워야 될 부분들을 배워야 되고, 수정되어야 될 부분은 수정해야 되고, 추가해야 될 건 수정해야 되고, 추가해야 될 것은 추가해야 되고, 예, 이런 식으로 더 하면서 기초가 쌓여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쌓아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앞서서 막 화려한 플레이, 막 많은 핸드, 막 나 잭텐서딕 같은 거 쓰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막 에이스 사수딧, 이거 예뻐 보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에이스 사수딧 같은 거 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우선은 핸드레인지 규칙을 숙지할 수 있고 그대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쉬운 사람한테는 정말 쉬우면서 어려운 사람한테 이게 또 정말 어려운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융링은 어떻게 보면 애매한 상황이 더 자주 나오고, 내가 꼭 이겼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핸드레인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융링을 좀 접하시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많이 세기 때문에 성장이 매우 더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차례차례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예시를 들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6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구링 플레이에서 더 연습을 해서 더 플레이를 해서 저 6가지 조건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네, 융링을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좀 혀가 좀 많이 꼬이네요. 예. 첫 번째로 오버페어의 핸드 밸류를 알고 보드를 보고 주가할 때와 올인할 때를 안다. 예, 좀 보시면은 이번에 좀 시간 좀 썼습니다. 풀틸트에서 이제 이미지 소스를 빼와가지고 지금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감 나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좀 재미있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액션 부분들은 좀 별로 안 나오겠는데요. 조금 뒤에 이제 그 다음 편에는 액션도 자주 나오고 플레이 예제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상황은요, 내가 언더더건에서 킹으로 프리플라베스 레이스 한 거고, 플랍벳, 턴벳, 리버벳을 상대가 콜콜했어요. 플랍벳, 턴벳을 콜콜했어요. 리버에 잭이 떴습니다. 백도 플러시가 떨어졌죠. 팟은 74센트고요. 배팅을 40센트 배팅하니까 이 플레이가 올인이 나와요. 그러면은 생각해볼 게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단순히 생각해보자면 7, 8 같은 핸드가 스트레이트 오픈핸디드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7, 8이 떴죠. 그리고 킹, 퀸일 가능성은 좀 낮지만 빵꾸도 떴습니다. 빵꾸도 떴고 백도어 플러시도 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에이스 10 에이스 10 스페이드일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쵸? 그래 잭10일지도 몰라요. 지금은 다 지능 카드들만 얘기했었었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자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오버 아직 여전히 리버까지 왔어도 오버페어이고 플라 뽀뿔이 안 떴는데 내가 왜 올인에 죽어야 돼? 하면서 콜을 자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두고 보면요, 내가 지랜들이 굉장히 많아요. 킹퀸도 있고 킹퀸이 수디셔가지고 뭐 뽀뿔이었는데 킹퀸 뽀뿔이었는데 투오버 빵꾸로 콜하고 턴에도 빵콜하고 리버에서 스트레이트 메이드로 올인할 수도 있고, 게다가 뭐 에이스 10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이스 10 스페이드였는데 그럴 수도 있고, 뭐 잭 10인데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잭 9인데도 투페어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세스로도 슬로우할 수도 있고요. 세스는 사실 턴에서 액션이 나왔겠지만요, 10-9도 10-9 투페어도 턴에서 액션이 나왔겠지만 지금 이와 같이 내가 지랜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 정황상 이 플레이어가 굉장히 좀 바보 같고 멍청한 그런 플레이어가 아니란다면은 일반적으로 이 상황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잘 죽지 못하고 내가 콜을 자주 한다 라고 하시면요, 구링을 좀 더 플레이해 보시면서 구링엔 특히나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리버에서 갔었을 때 내 핸드 밸류가 의외로 그렇게 좋지 않은 물고기 같은 애들한테 이기는,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질 카드가 떨어졌다면은 죽을지도 않은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타피아 타키코로 한바인 올인을 콜하는 것이 생각보다 승률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에이스 잭으로 제가 프리플레이에서 레이스를 하고 빅블에서 레이스를 상대방이 콜을 했어요. 빅블에서. 그리고 잭 76, 예, 잭 76 뽀플 바닥이고요. 상대가 체크. 제가 배팅을 하니까 이 플레이어가 레이스가 나옵니다. 3배 레이스가 나왔죠. 8센트로 레이스 하는데 24센트로 레이스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오프 치셨던 분이나 아니면 이제 좀 처음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서 넷마블이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이런 데에서 이렇게 좀 가볍게 하셨던 그런 분들은 내가 타피어 타키커고 보드도 뽀뽀 바닥이 있고 상대가 오픈핸디드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양차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죽어? 리레이스를 하고 올인에 콜하는 이러는 상황이 좀 자주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좀 더 많이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또 구링을 좀 더 하시다 보면 타페어 탑키커가 플랍에서 올인하는 것이 특히 연속되어 있는 두 카드와 네 타페어 이런 경우나 완전히 무늬조차도 없는, 심지어는 무늬 없는 때는 거의 다 셋이나 투페어밖에 안 나와요. 되게 좀 웃기죠? 예,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내가 타페어 탑키커로 올인하는 게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그 승률이 높은 이유는 상대방이 공격적인 플레이어였거나 좀 틸트가 됐거나 아니면은 상대 좀 바보 같은 물고기 같은 그런 플레이어들한테만 승률이 좋지 그 외의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3배 레이스하는 거 리레이스하고 올리는 콜하는 게 아니라 레이스를 콜하고 턴에서 카드를 보고 턴에서 또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플레이하면서 상대방 카드를 리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실력을 늘리셔야지 그냥 마구마구 올인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방 플레이어 분들은 이제 경험이 아직 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리레이스하고 올인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플레이하는 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제 그게 경험이 되니까요. 이제 경험이 돼야 되죠. 사람이 이제 경험을 해봐야 상대성을 체험해봐야 그게 이제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구링 한 10만엔드 이상 쳤다면 뭐 한 달 이상 플레이를 했다면 이게 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들 아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이 조건들을 이 예시를 드린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턴과 리버에서 문이 3장이 떨어졌을 때 상대방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하면 오버페어로도 올인에 포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파켓 에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 플레이어 마찬가지 빅블라인드입니다. 코드오프에서 레이스를 했는데 상대가 콜, 플랍에서 잭76에서 뽀뽀 바닥에서 체콜,
터너스가 체크콜 했어요. 리버 2가 떨어지고 백도 플러시, 백도 플러시 아니라 플러시가 떨어졌죠. 그리고 상대가 체크 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가 리버 3장 무늬에서 상대가 체크 친 게 아니라 프론트 올인이 나왔습니다. 네, 상대가 체크 쳤다면 네, 배팅하고 올인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리버에서 프론트 올인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이 84인데 상대 돈이 1.2밖에 안 남았네? 어쩔 수 없지 콜! 막 이런 경우가 많이 나거든요. 상대가 프론트 올인이 나오는데 그냥 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8-9 같은 핸드로 양차였죠? 8-9 같은 핸드로 아니면은 4-5? 그쵸? 4-5? 4-5가 리버에 안 떠가지고 프론트로 올인하는 그런 블록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플레이어가 레귤러 하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런 애를 건다면은 이 플레이어 거의 플러시입니다. 그리고 물고기조차도 플러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상황은 뭐 있냐 없냐 플러시냐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3호면은 터네스 스트레이트 매드가 되겠죠. 3호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세스로도 그러니까 4세스로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황당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상대방이 리버에서 프론트 올인 나오는, 그리고 팝보다 내가 투자한 돈보다 상대가 베팅한 금액이 더 커서 내가 콜에 대한 금액이 더 클 때 위험부담을 가지고 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내가 콜의 금액이 더 많고 상황은 5대5라고 생각이 된다면 있거나 없거나,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은 5대5지만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폴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링에서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보드를 보고 스트레이트 가능성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좀 깁니다. 자, 제가 파켓 에이스로 컷오프에서 레이스를 했고요. 비플레이에서 레이스를 콜 받았습니다. 텐츠로 보드 있고, 뭐 사실 근데 이거는 액션이 일단 상관없다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액션을 제가 설명드려 말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트레이트 가능성을 유추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보죠. 리버에서 파켓 에이스가 질 수 있는 핸드가 몇 가지나 될까요? 한번 보시고, 네, 딱 봤을 때 딱 보드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스트레이트가 딱 한눈에 보이시나요? 딱 보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번에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플랍에서 콜 받았는데 턴에서 3 떨어졌어요. 상대가 프론트 배스를 하거나 상대방이 책 레이스를 했을 때 상대방이 3 떨어지고 책 치고 내가 배팅했는데 얘가 레이스 나왔다. 그러면은 팔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턴까지 봤죠? 그때서라도 내가 보드로 봐서 스트레이트 가능성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턴에는 4-6이 있죠. 4-6 그쵸? 4-6 양차였어요. 양차. 예, 이와 같이 내가 드로우를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가 있느냐가 굉장히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플레이를 하지 않을 때 사실 이거는 10방 플레이어조차도 한 번에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좀 숙달된 혹은 오래된 그라인더들은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보드만 보더라도 리버까지 보더라도요, 스트레이트 가능성이 거의 5초에서 10초 안에 이렇게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는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쵸? 6사서부터 시작을 해서 6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질 수 있는 가능성, 셋부터 투페어,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오픈핸드 스트레이트 드로우, 더블 겉샷,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이 상대방의 핸드가 무엇인지, 또 어떤 드로우를 완성시켰을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를 신경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네 번째는 좀 허들이 높은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사실 허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신경 안 쓰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쓰는 경우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버에 스트레이트가 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나서 오 이거였네? 막 이러면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턴에서 양차가 뻔히 떴는데 그거 모르시고 턴의 레이스에 내가 질 게 뭐야 뭐 8구인가? 우리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알고 5방을 플레이했었을 때 5방 때쯤 돼서 6링 5방쯤? 그러니까 6링 2방 때는 사실 이랬어요. 막 손을 셌어요. 5, 6, 7, 8 없구나. 3, 4, 5, 6, 7 4, 6 있고 또 뭐가 있지? 막 이러면서 제가 이방 때는 막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세면서 스트레이트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도 막 6개밖에 못 돌리고 지금은 막 12테이블, 14테이블 돌리는데 막 그때 막 그러면서 그랬었던 때가 있었었는데 이제 하도 답답하다가 이제 연습을 하게 됐어요. 막 노트에다가 해보기도 하고요. 트럼펫 카드를 사가지고 집에서 안 하는 동안에 막 임의로 5장 깔아보고 내가 질 수 있는 가능성, 뭐 내가 셋이라든가 오버페어일 때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막 적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중독 증상일 수도 있겠는데,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택시나 아니면 내가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이제 앞에 있는 번호판이 보이잖아요. 혹은 이제 제 그냥 동네 길만 가더라도 자동차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번호판 보면 뭐 서울 33 379 379 10 379 0 이런 식으로 0은 이제 10이라고 생각을 하고 1은 에이스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33이 서울 33이 제 핸드고 스타팅 핸드 그리고 번호판에 4개 있잖아요. 숫자가 3, 7, 8, 10 그리고 9 뭐 이렇게 그러니까 3개는 그러니까 이제 턴까지 깔린 거죠.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질 가능성과 이익 가능성을 이제 보면서도 막 내가 셋인데 상대가 책레이스 나왔으면 제팔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런 걸 하면서 상대가 스트레이트 메이드가 됐나? 뭐지? 턴에서 뭐지? 텐셋인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내가 서울 64 보드가 이거와 같이 이거와 같은 거죠. 570 그리고 3 그럼 64 턴은 스트레이트가 메이드가 됐네. 어떻게 하지? 프론트 베스를 해야 되나? 책레이스를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런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번호판을 보면서라도 이렇게 연습할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내가 포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내가 얼마만큼 잘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것도 안 할 때 확률 예상기 가지고 이제 포커 스트레이티지 에큐랩 있죠? 에큐랩 프로그램 가지고 막 상황 같은 곳에 내가 일부러 그려봐서 연습도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게 이제 그 상대방의 플레이어 마음이 되어서 이게 8구가 리버에서는 8구에서 8페어가 맞았잖아요. 이제 8구가 이제 미싱 돼가지고 리버에 프론트 배팅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막 머릿속에서 시나리오 막 그려가면서 상대가 96 수도 있겠다. 96 다이아 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시나리오를 계속 그려가면서 그 상황이 그려졌을 때 내가 여태까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내공들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 쉬실 때라든가 아니면 그냥 이제 좀 멍하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좀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아입니다.